6강입니다. 6강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알아보는 건데, 이게 생애 주기별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그 태아기 한 문제 그 시기마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태아기가 있죠. 태아기, 다른 말로 뱃속에 있을 때 때문에 태내기라고도 하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수정 순간부터 출산까지 약 38주, 일수 따져서 265일인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는 그 시간이보다 태아기 또는 태내기다. 이때는 신체 구조와 기능이 생겨나게 되는데 전생에 걸쳐서 기초가 되겠죠. 그때 생겨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생 동안 자라면서 하는 기초가 된다. 또 임산부에게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더 나눠보면 태아기를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태아기 나누면 배란기랑 그다음에 배아기, 배란기, 배아기, 그다음에 태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배란기는 수정에서부터 2주까지 기간이고요. 이건 2주에서 8주까지 기간이고, 이거는 3개월에서 출생할 때까지 기간이 태아기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배란기는 수정부터 2주까지잖아요. 수정 후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시기가 바로 배란기다, 배란기. 그 다음에 배아기는 2주에서부터 8주까지인데, 태반과 탯줄이 발달하고 중요한 신체기관과 신경계가 처음 생겨나게 되는 시기, 형성되는 시기가 배아기다. 태아기는 이제 수정한 다음에 천천히 잘 자라면서 임신 16주, 17주가 되면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태아기다, 태아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태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태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유전인자가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인자 자체나 세포 분열시, 염색체 이상이나 장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적 요인도 있다. 태아에 영향을 주는 거. 또 한 가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은 엄마 임산부가 많은 영향을 받겠죠. 임산부의 연령이나 영양 상태, 또 약물 복용 상태, 음주나 흡연 상태, 또 정서 상태 등에 따라서 태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게 환경적 요인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유전인자 이상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발달 장애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태아기, 태내기 일어날 때 발달 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건데, X염색체의 열성 유전인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혈우병이다, 혈우병. 두 번째, 터너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고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성은 여성인데 X염색체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는 게 터너증후군이다. 세 번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남성이지만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장애로서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 나타나는 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남성인데 X염색체가 더 많이 가졌다. XXY나 XXXY 이런 식으로 X염색체가 더 많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다운 증후군 여러분이 좀 잘 아시죠? 특정한 외견을 갖고 있죠. 외모상으로 좀 특별하고 21번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인 게 다운 증후군이다.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외형적으로 좀 이상한데, 아미노산에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인자에서 나타나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묘성증후군, 묘라는 게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묘자니까 묘성증후군은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막 내요. 이것도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5번 상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묘성증후군이다.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신 15주에서 17주 정도의 양수를 채취해서 발달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태아가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까지가 태학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영학인데, 영학이는 뭐 프로이드의 구강기 첫 번째 단계, 에릭슨의 1단계 신뢰감대 불신감, 그리고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2세까지가 영학이다, 영학이. 이 영학이는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뤄 제1차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많이 클 때가 이때가 됩니다. 0세부터 2세 때까지. 행동이 정교하고 신체나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양육자하고 양육하는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는 게 영학이다, 영학이. 영학이의 이제 특징 중에는 이제 반사행동이 있는데, 영학이에 반사행동이 있습니다. 반사행동에는 이게 생존 반사가 있고요. 살기 위한 생존 반사가 있고요. 또 원시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 반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젖찾기 반사라는 근원 반사가 있습니다. 입 주위에 뭘 돌리면 그쪽으로 돌리고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쪽으로 자극이 있으면 자극 쪽으로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자극적을 찾아가는 반사가 근원 반사 또는 젖찾기 반사가 있다. 생존 반사의 첫 번째 근원 반사라는 게 있다. 두 번째 빨기 반사. 입에 가는 게 있으면 빨기를 시작하는 게 빨기 반사로 빨 수 있도록 뭘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죠. 빨기 반사. 입에 닿는 것을 빠는 행동을 하는 게 빨기 반사. 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연화 반사는 빨고 삼키기까지 하는 게 연화 반사입니다. 삼켜야지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무언가 있으면 빨고 그냥 결국에 삼키기까지 하는 게 연화 반사다. 생존 반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원시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 반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모로 반사라는 게 있는데, 모로 반사는 큰 소리가 나면 팔과 다리를 쫙 펴고 무언가 껴안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반응을 보이는 게 모로 반사다. 큰 소리가 나면 이제 팔과 다리를 껴안으려고 하거나 뭐 머리를 뒤로 적기는 이런 반사가 모로 반사다. 걸음마 반사, 걸음마. 이거는 발바닥에 뭔가 닿으면 막 걸으려고 하는 게 걸음마 반사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막 뭔가 걸으려고 하는 게 걸음마 반사다. 세 번째, 파악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파악 반사. 파악 반사는 손에 물건이 닿으면 그 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파악 반사다. 뭔가 이렇게 해서 막 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악 반사인데 원시 반사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바빈스키 반사가 있습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이렇게 간지럽히잖아요. 그럼 엄지 발가락은 구부리면 나머지 네 발가락을 펴는 반응을 보이고 폈다가 오므렸다 이렇게 하는 게 바빈스키 반사다. 자,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영화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영화기 반사 행동도 있었지만 지우고, 영화기의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했죠. 두개골에는 6개의 숫구멍이 있고요. 몸통이 먼저 성장하고, 팔다리가 성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과 발이 성장하는 수로 신체가 성장하게 된다. 신체 성장은 생물학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다. 운동신경은 중심에서부터 말초, 가운데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운동 능력이 발달한다. 신체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 발달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해서 세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요 시기다. 목적지향적 행동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이렇게 가림판 뒤에 이렇게 보이다가 뒤에 숨기면 어떻게 된다? 치우고 자기가 그 장난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지향적 행동도 시작된다. 대상 영속성이 시작된다.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리를 비워도 엄마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 없어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대상 연속성이 생겨나는 시기, 습득하는 시기가 영학이다. 정신적 표상은 누군가의 행동을 시간 뒤에 따라해보는 것도 정신적 표상이다. 언어도 발달하는데요. 언어는 출생에서부터 12개월까지는 뭐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5개월 정도에는 옹알이 정도를 시작한다. 직접적으로 언어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건 12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한 24개월까지 되면은 단어 수가 증가해서 문장을 만들 시기까지 가는 게 이제 영학의 특징이다. 정서는요, 영학의 초기에는 슬픔, 기쁨, 논란, 공포 같은 1차 정서를 처음에 느끼고요.
첫 돌이 지나면서 또 수치나 죄책감 같은 2차 정서까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착관계 형성이다. 애착은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주 양육자하고의 애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수술 담당하는 어머니만큼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신체 접촉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엄마가 애를 0세부터 2세까지는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엄마하고 수유를 담당하든 어쨌든 자기하고 기르어주는 엄마하고 유대관계나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할머니가 키워져서 할머니하고 유대관계나 애착관계가 형성될 경우도 있으니까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어머니가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키워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낯가림과 분리불안도 이때 일어나는데 5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 잘 아는 사람 외에는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물거나 막 낯을 가린다 이런 시기가 낯가림을 하는 시기고요. 분리불안이 와서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분리될 때 이제 자기하고 애착관계에서 분리되려면 울거나 막 불안해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영아기는 신체 언어도 대한 발달도 있지만 이제 부모하고의 그 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12개월 전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육시설이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영아기다. 세 번째 이제 유아기가 있는데 유아기를 한 번에 그냥 유아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아기를 이제 초기하고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유아기를 첫 번째 걸음마기가 있습니다. 이건 2세부터 4세까지인데 원래 유아기는 2세부터 6세까지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걸음마기라고 해서 2세부터 4세까지 나눴습니다. 프로이드의 항문계, 에릭슨의 2단계 초기 아동기 시기 자율성에 해당하는 시기죠. 피아제는 전조잡기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요 시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 걸음마기 2세부터 4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꾸준한 신체하고 인지나 언어가 발달하고요. 독립보행과 호기심이 충족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양육환경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치관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가 이 유아기의 걸음마기다. 3세 정도가 되면 신체가 많이 발달해서 달리기 같은 이제 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 발달해서 상징적 사고, 가상놀이, 물활론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전환추론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걸음마기다. 언어적으로는 2개 단어 이상을 연결하고요. 추상적 능력이 발달해서 언어의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게 유아기 중에서 걸음마기다. 정서적으로는 정서 분화나 감정 표현하기도 하고 단어를 사용해서 정서의 지속 기간이 짧고 강하고 변화가 쉬운 시기가 이 시기다. 심리사회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요. 제2일 반항기라고도 하는 거고요. 대소변 훈련을 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발달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환경에 대해 통제해 나가는 시기다. 성 정체감은 남녀를 인식하게 되고 성 역할을 이제 조금 아는 시기? 그런 시기가 이 시기다. 자, 이 시기 유아기 중에서 걸음마기는 일관성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자녀하고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다. 생후 30개월 이전에 발생한 자폐증도 이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발견했다면 이제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아기의 후반기 항명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항명정기는 이거는 4세부터 6세까지다. 프로이드의 남근기, 에릭슨의 항명기, 주도성대 제의식, 피아제의 전조작기 후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2세부터 6세까지 중에서 유아기 중에서 후반기인 4세부터 6세다. 꾸준한 신체, 인지, 언어가 발달하고 수개념을 알게 되고요. 생활환경의 확대로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친구들과 이제 놀이를 시작하고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다.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 시기가 이 시기 유아기 중에서 항명정기다. 신체의 성장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적으로 발달하고요. 5세가 되면 출생시에 신장은 2배, 체중은 5배 정도 늘어난다.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져서 직관적 사고와 보존 개념이 성립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생겨나고 도덕성으로는 타율적 도덕성 시기다.
자아의 개념이나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요. 또래 집단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은 완화가 된다. 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 사회복지 실천은 훈육이 일관성이고 강압적이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기기가 유아기 학령정기다. 자, 그러면 유아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더 쉽습니다. 네 번째 아동기죠.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6세에서부터 12세, 만 6세부터 12세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다. 프로이드의 잠복기,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자존감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다.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동, 경쟁, 협상 능력 이런 것도 하고요. 성에너지는 무의식 속에서 잠복하는 시기다. 사물에 대해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논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는 감소하는 시기다.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요. 뇌는 성인의 95%가 발달하는 시기가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이다.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보존 개념이 확립된다. 그 다음에 분류와 서열화, 조합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 아동기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서를 표현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좌절이나 불안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개념이나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자기를 이해하는 시기다.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 단체 놀이를 해서 팀에 공헌하기도 하고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 목표가 있고 집단을 같이 협동해 나가는 걸 배우는 시기다. 학교가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 집단의 관심과 화제와 대중매체나 인터넷에 영향을 받는 시기다. 도덕성으로는요,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성에 의해서 판단되고 아동 초기에는 타율성과 자율성이 함께 발달하고 후기에 점점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가게 된다. 사회복지적으로는 학습장애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런 걸 치료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시기고 부정적 자기 개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다. 그 다음에 반응성 애착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제 봐서 사회복지적으로 아동과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청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12세부터 19세기까지, 만 12세부터 19세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 이런 데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심리적 이육이다. 주변인이다. 제2반항기면서 제2성장 급등기입니다. 성장이 이제 2차적으로 많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다. 이 청소년기는 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14세 이렇게 명시하기도 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다 청소년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기다. 신체나 성적으로 급격히 발달하고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고 성숙은 이게 기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울, 불안, 질투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사람의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가 이때 이런 시기입니다. 부모도 독립하고 싶긴 생각도 있지만 또 이 시기에는 심리적 이육이라고 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거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영역적 사고가 또 발달하는 시기다. 신체적인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외형적인 변화나 호르몬이 생기거나 생식 능력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면서 키와 근육이 발달하고 여자는 몸무게에 신경 쓰다 보면 섭식장애나 거식증, 폭식증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남성은 신장과 체격에 많은 차이를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인지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어떤 거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발달하면서 자신에게 몰두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관심 있으면 다른 사람도 관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인데, 청소년기의 특징인데, 청소년들이 자기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다 신경 쓰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하면 사람들이 나 쳐다볼 거야. 나한테 관심 있을 거야. 내가 상상 속의 관중이 돼가지고 할 거야. 막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상상 속의 관중도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다. 정서가 발달하고 심리적 이익이라고 해서 부모의 통제를 싫어하고 이 시기엔 부모의 지지와 승인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부모보다는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려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또래 집단하고 이제 욕구가 강해지고 영향력이 많아지고 이성 친구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시기고 그런 시기다.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다. 사회복지적으로는 뭐 저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것들거나 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나 교육이 필요하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거나 자아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로 탐색이나 또래 집단과의 강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부모하고 갈등 문제나 심리적인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자살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거나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많은 격동이 있는 시기는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기까지 알아봤고요. 청년기가 있습니다. 청년기. 이게 20살 이상이 된 고등학교 졸업하부터 부모하고 독립하는 시기죠. 신체 성숙은 거의 완성되는고요. 신체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 거의 20대 시기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전까지다. 성 역할의 정체성이 완성되어 결혼이나 직업을 선택하고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지만 진로나 직업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그런 시기다. 신체적으로 균형이 잡혀나가고 인지적으로는 합의된 건 없지만 추상적 사고, 뭐 판단, 추론 등이 아주 많이 발달하는 시기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결혼과 또 출산과 이런 거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역할 정체감이 재개념화되고 확고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다. 청년기다. 사회복지적으로는요. 자율성을 확립해가지고 대인관계를 잘 형성되는 게 중요한 거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청소년기 자율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족하다면 뭐 상담도 해야 되고 사회 향상 프로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대인관계 외부 사람들하고 친밀감도 형성되고 어디 가서 적응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성교제라든가 결혼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요즘에 결혼식도 점점 늦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습니다. 중년기 나이가 애매한데 30대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노년기가 65세 이상의 노년기니까 노년기 되기 전까지 중년기다. 중년기.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고 남녀의 성적 능력은 점점 저하되면서 갱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단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장기 기억은 큰 변화가 없는 시기다. 학습 능력은 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납니다. 중년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능력은 뛰어난 시기다. 사회 경제적으로 최고조를 달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신체 발달은 이제 저하되기도 하고 갱년기를 경험하고 여성의 호르몬이 감소하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골다공증의 확률도 점점 높아진다. 인지 기능은 성인 후반까지 발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창조적 생산성이 발달하고 통합적 사고력이 향상되지만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저하되고 문제 해결은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결정적 지능은 결정하는 거 이런 건 좋아진다. 성격은 이제 자신 내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여성적 측면, 여자는 남성적인 측면이 이제 생겨나기도 한다.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거 생겨날 수 있고요. 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고요.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 시기에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크기도 하는데 자녀가 이 시기에는 독립하기도 하는데 자녀의 독립식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둥지 증후군이다. 자녀가 독립시키고 남편은 개인 일로 인해서 이제 집에 별로 없으면 이제 그 가정 주부가 이제 공허감이나 허탈감을 느껴서
하는 게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기도 한다. 직장 생활에서는 성취도가 제일 높고 열의도가 높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뭐 정보와 기술 같은 걸 계속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여가 생활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가 활용 문제나 부부와 함께 어떻게 잘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 중년기의 위기라든가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되냐? 자아 문제나 성적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고, 장년기 위기 중에는 신체 노화, 스트레스, 또 경제 여건에 대한 스트레스, 급변한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이별의 상실감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가족 내 위기로서 가족 내 위기 중에 이혼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위기는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있지만 직업에 실직하고 해서 뭐 휴직하고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와, 마지막 단계 이제 노년기죠. 65세 이상.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6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인데 노년기도 점점 늘어나겠죠. 기능 손상이라든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된다. 조심성, 경직성, 수동성, 내향성이 증가하는 시기고요. 어깨가 굽고 손이 떨리거나 외모가 변화되거나 기민성이나 민첩성 같은 거 떨어질 수가 있고요.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의 노화가 이루어지고요. 모발도 약해지고 정맥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심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지방 분해가 늘어나면서 심장 근육은 늘어지며 말라붙을 수 있고요. 치매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보다는 어제 일이나 그저께 일은 기억 안 나는데 장기 기억은 좀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옛날 건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성격 발달도 이루어져서 내적으로는 조심성이 증가하고 우울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하고 이런 게 노년기의 특징이다. 노년기 특징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남기려고 유산을 남기거나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시기다. 실직과 정년퇴직으로 해서 경제 능력이 낮아지고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시기다. 노년기는. 그래서 노년기 이제 죽음을 앞둔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시기고, 죽음 과정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나 지지와 원조 같은 게 필요하고요. 노화로 인해서 역할 상실, 소득 감소, 건강 악화, 고독, 안전의 문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또 정리해 드릴 건데,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든 이게 시기별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건 특징을 구별할 수 있으면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힘들게 설명드렸지만, 문제로는 그래도 쉽게 맞힐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 정도로 이제 인행사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과목, 2과목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